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오늘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주말 사이에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은 6만 달러 선 위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덮어놓고 있다가 이제야 시세를 확인하시고서는 시세가 갑자기 왜 이렇게 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저희 방송 통해서 시장 이슈들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는 금요일에 마감된 뉴욕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3대 지수는 일제히 빨간불 켠 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우지수 0.62% 상승하면서 4만 선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 직전일엔 대형 기술주 위주로 틈해가 나오면서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는 하락을 했었지만 또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0.63% 상승하면서 18,398포인트 선에서 장 마쳤고요. S&P 500 지수는 0.55% 상승하면서 5,615포인트 선에서 장 마감했습니다. 특히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5,655선까지 상승폭을 늘리면서 사상 최고치를 또 한 번 경신하는 모습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여기에도 다우지수까지 우량주로 매수세가 몰리면서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이로써 지난 5월 17일에 이어서 두 번째로 4만 선 위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조금은 아슬아슬하게 4만 선을 지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날 미국에서 발표됐던 생산자 물가지수는 사실 예상치를 상회하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전일 발표됐던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시장이 어느 정도는 안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소비자 심리지수까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연준이 9월에 기준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분위기가 어느 정도 자리 잡는 모습입니다. 이로써 9월에 금리가 인하될 확률에 대해서 시장은 이번에 발표됐던 CPI 그리고 PPI를 바탕으로 100% 근방까지 높여 잡았습니다. 여기에 또 국채금리는 훅 내려갔다가 다시 조금 올라온 상황입니다. 현재는 1.34% 상승하면서 4.241% 유지하고 있고요. 달러 인덱스도 국채금리와 비슷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0.16% 상승하면서 104.26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골드는 지난주 후반에는 오름세를 보여주다가 지금 다시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0.12% 하락하면서 2,408달러 선에서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 분위기부터 살펴봤습니다. 그럼 크립토 시장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헤드라인 통해서 만나보시죠.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피격을 당했는데 암호화폐들은 상승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주말 동안에 전 세계를 정말 깜짝 놀라게 했던 소식이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유세 중에 총격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펜실베니아주 버틀러에서 열린 집회에서 연설을 하는 도중에 총성이 울려 퍼졌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귀에 부상을 입게 됐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있었더니 유세를 구경하던 시민은 한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시적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내려가기도 했지만요. 그래도 곧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안전하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세 전반이 다시 급격하게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피격으로 오히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 이어지는 2부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도 살펴보시죠. 입맛대로 해석하는 경제 지표들이라는 내용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미국에서 또 한 번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였는데요. 소비자 물가지수인 이 CPI는 시장 전망치를 밑돌면서 최근에 계속해서 보여줬던 경기 둔화 흐름을 어느 정도는 확실하게 보여주는 듯한 움직임 보였습니다. 하지만 생산자 물가지수인 PPI는 오히려 예상치를 웃도는 결과로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시장은 이 PPI가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데에 별다른 타격이 없었습니다. 뉴욕 증시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은 오히려 이후에 조금 더 오르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전망치를 웃도는 결과가 나왔는데도 왜 뉴욕 시장과 또 크립토 시장은 이에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오름세를 나타냈는지 이것도 잠시 후에 2부에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 살펴볼까요?
리플이 3만 달러를 도달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라는 내용 가져와 봤습니다. 리플의 최근 흐름이 눈에 띄게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리플은 일주일 전 대비해서 24% 정도의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었던 데에는 여러 가지 호재들이 겹쳤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SEC와의 소송이 곧 종료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데다가 리플의 지수와 또 기준 환율을 출시할 것이다 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리플의 가격이 더더욱 오름세를 드러냈습니다. 표준화된 척도가 만들어지면서 이 리플에 대한 투자가 어느 정도 활발해질 것이다 라는 게 리플랩스의 입장인 건데요. 과연 지수와 기준 환율이 출시가 되면서 확실히 리플의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게 될지, 또 여기에 SEC 소송 종료라는 재료가 더해질 수 있을지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립토 시장의 전반적인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글로벌 시가총액 순위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비트코인 현재 순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여전히 10위권을 지켜주고 있지만 주말 사이에 많이 올라오면서 11위와의 격차가 조금 벌어졌고요. 메타는 오히려 살짝 내려가면서 9위와의 격차가 다시금 좁혀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시 9위를 올라서서 실버와 가까워지면 좋겠다라는 우리 투자자들의 이 바람이 조금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직까지 상단에서는 큰 움직임이 없다는 것까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실시간으로 암호화폐는 어떤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지 시세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9시 기준으로 그래도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현재 0.37% 상승하면서 다시 6만 1,000달러 선을 회복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더리움은 또 초록불을 띠고 있죠. 0.7% 상승하면서 3,200달러 선 위에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해서도 2.2%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전일 대비 1.79% 상승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현재 솔라나도 9시를 기준으로 1% 넘는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힘있게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톤코인도 1% 가까이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 전반이 그래도 분위기가 조금 좋아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럴 때 시장에 어떤 이슈들이 영향을 미쳤는지 꼭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은 크립토 헤드라인 만나보는 날이니까 2부에서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 네, 7월의 셋째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오늘의 코인 2부는 크립토 헤드라인으로 문을 열어볼 텐데요. 지난 방송 이후에 있었던 시장으로 퍼져나왔던 이슈들에 대해서 하나씩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내용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주말 사이에 크립토 시장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게 바로 이 소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피습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현지 시간으로 13일에 펜실베니아주 버틀러에서 열린 연설 집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피격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요, 유세 현장에서 몇 발의 발포음이 울렸고 총성이 울린 후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귀를 움켜쥐고 몸을 숙이는 동작을 취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얼굴에 피를 흘리면서 경호원들에 이끌려서 대피를 하러 가던 와중에도 주먹을 치켜들면서 싸우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던 관중들은 USA 연호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후에 총격범은 경호원들에게 사살됐다라고 밝혀졌습니다. 이번 피습은요, 1981년에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피격 이후로 대통령이나 대통령 후보에 대한 암살이 그 이후에 두 번째로 있었던 겁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가상자산 산업에 상당히 친화 정책을 고수하는 인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피습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전반의 가격이 살짝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안전하다, 무사하다라는 소식이 확인이 되면서는 오히려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 전반이 조금 살아나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줬는데요. 이번 사건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재입성 확률이 이 폴리마켓에서 70%로 상승했습니다. 폴리마켓에 올라와 있는 트럼프 승리 예측 계약에서 승리 예상 가격이 사건 이후에 10센트 상승하면서 70센트를 기록하게 된 겁니다. 이 폴리마켓은 다양한 이벤트에 대해서 예측 베팅을 할 수 있는 사이트인데요. 승리 예상 가격이 트럼프가 11월에 승리할 가능성을 나타내는 퍼센티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또 전통적인 베팅 사이트로 알려진 프리딕트2에서도 이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 베팅이 총격 사건 전에는 59센트였던 반면에 사건 직후에 66센트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프에서도 갑자기 훅 올라가는 듯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코인데스크는 예측 시장은 종종 여론조사보다도 더 신뢰할 수 있는 감정 지표이자 또 예측 방법으로 여겨진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예측을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돈을 걸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를 하고 또 솔직한 의견을 표현할 동기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코인데스크가 보도를 했습니다. 확실히 내 돈을 투자를 해서 무언가에 베팅을 한다면 철저한 사전 조사를 하고 확실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데에 베팅을 하게 되겠죠. 사람들의 심리를 조금 더 잘 반영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예측 관련 사이트에서 알 수 있다시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가능성이 커지겠다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나 이번 총격 사건으로 재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라고 지금 시장은 보고 있는데요. 이전에 있었던 레이건 암살 시도 이후에도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약 22%포인트나 상승한 바 있습니다. 이 피격을 당한 게 오히려 굉장히 중요하게 턴어라운드하는 모습을 보여주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덕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한다고 하는 이 비트코인 시장 당연히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했고요. 6만 달러 선을 이 사건 이후에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스스로를 가상화폐 대통령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인물인 만큼 그가 재집권하게 될 경우에는 현 정부의 이 적대적인 가상화폐 정책을 어느 정도 뒤집을 것이다 라는 분석이 지금 크립토 시장에서 기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대선을 11월에 앞두고 있으면서 이 암호화폐 시장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등에 업고 다시 활기를 좀 찾을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시간이 정말 빠르게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11월 대선까지 또 언제 기다리나라고 생각을 하시다가도 또 눈 떠보면은 금방 11월이 될 수 있겠다라고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가상자산의 분위기는 굉장히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조금 유념을 하시면서 움직임을 취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내용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동안 워낙 강타했던 이슈다 보니까 살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나 이번 사건 이후에 또 암호화폐 시세가 급격하게 변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하게 같이 살펴보자라고 해서 첫 번째 내용으로 가져왔고요. 자, 이렇게 주말 사이에 크게 이슈가 됐던 내용을 살펴봤다면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는 지난주 후반에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난주 후반에 또 시장에 영향을 줬던 건 단연 발표됐던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지난주 목요일 밤과 금요일 밤에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워낙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기 때문에 이런 지표들, 물가 지표들은 발표가 될 때마다 뉴욕 증시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 전 세계 증시, 여기에 또 크립토 시장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더군다나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스탠스에 조금 확실하게 영향을 미치는 지표다라고 보여지는 게 바로 물가 지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까지 당연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제 지표들이 발표될 때마다 우리 암호화폐 투자자분들도 조금 더 눈여겨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우선 지난주에는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의회의 상원과 하원에 각각 출석해서 반기 통화정책 보고에 나섰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방송에서도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그 자리에서 했던 발언들이 이미 시장에 많이 영향을 끼쳐 있는 상태기는 했죠. 꽤나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했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2%로 내려올 때까지 굳이 기다리진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정도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시장이 상당히 열광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여기에 또 최근에 나왔던 고용 지표들이 이 고용 시장이 확실히 식어가고 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게끔 결과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를 본 파월 의장도 이제는 물가보다는 오히려 고용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이 기준금리 스탠스를 바꿀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시장은 물가 지표도 당연히 둔화하는 모습을 이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혹시나 둔화되는 모습이 아니더라도 예상치에서 크게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문제될 건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하나씩 같이 살펴볼까요? 우리 시간으로 지난주 목요일 밤, 금요일 밤에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가 차례대로 발표가 됐습니다. 먼저 소비자 물가지수 CPI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CPI는 시장의 기대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전월 대비 상승률의 결과치인데요. 시장의 전망치는 전월 대비해서 0.1% 상승할 것이다 라는 게 전망치였지만 실제로는 이 전망치를 크게 하회하는 0.1% 하락이라는 결과로 나왔습니다. 예상치를 사실 하회한 것도 하회한 거지만 물가가 전월 대비해서 하락을 한 건요. 2020년 6월 이후에 4년 만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이 부분에 당연히 주목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에 따라서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에서는 9월에 금리가 인하될 이 가능성을 나타내는 확률이 전날까지만 해도 69.7%였지만 CPI 결과를 반영하면서 81.7%까지 훅 뛰어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 이와 관련해서 국내 증권연구원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9월 FOMC 전까지 두 차례의 고용과 소비자 물가가 연속으로 서프라이즈를 보이지는 않는다면 연준은 9월에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할 것이고 연내에 두 차례 금리 인하를 진행할 것이다 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서프라이즈는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것에 약간 반대되는 내용이겠죠. 경제 지표들이 다시 위로 치솟는 결과를 서프라이즈로 얘기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처럼 계속 둔화 양상을 이어가기만 한다면 연내 두 차례 금리 인하까지도 가능할 것이다 라고 보는 시각이 점점 많아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권업계는 이번 CPI 둔화로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가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각종 자산 가격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죠. 이런 물가 지표들 그리고 경제 지표들이 나올 때마다 자산 가격 흐름이 상당히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각종 경제 지표에 조금 더 눈길을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고 또 하루가 지나서 바로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번 PPI 수치를 보시면 사실 이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좋은 결과로 나왔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PPI는 전월 대비 0.2% 오름세를 보였는데 사실 시장의 예상치는 0.1% 상승이었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보다도 웃도는 결과로 나온 거죠. 여기에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도 전월 대비 0.4%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장의 예상치였던 0.2% 상승보다 0.2%포인트 더 높게 나온 겁니다. 이 결과들로만 본다면 물가가 잡혀가고 있다,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 이런 의견에 힘을 실어줄 만한 내용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시장이 주목했던 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 중에서도 식품, 에너지, 교통,
여기서 교통은 보통 무역 서비스를 얘기한다라고 하는데요. 이 세 가지 카테고리를 뺀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둔화하는 모습을 드러낸 거죠. 시장의 전망치는 0.2% 상승이었는데 전월 대비 보합세를 나타냈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 대비의 결과를 보더라도 그래프에서 알 수 있다시피 확실하게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전 수치였던 3.3% 상승에서 3.1% 상승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프가 꺾여져서 내려오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겠죠. 사실 어떻게 보면 늘 중요하게 생각해 왔던 건 헤드라인 수치, 또 근원 수치였는데 그 수치들이 시장의 전망치보다 높게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최근 흐름에 좀 더 부합하는 우리 입맛에 맞는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를 나타낸 이런 결과에 더 집중하면서 안도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어찌 됐던 어느 부분에서 보더라도 조금 둔화되는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가 나왔다라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난주 후반에 미국 증시를 비롯한 세계 증시 전반에 이런 물가 지표들이 또 한 번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더욱더 높였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패드워치 툴에 따르면 연방 기금금리 선물 시장에서 이 PPI가 발표된 날 선물 시장이 마감할 무렵에 집계된 연준이 9월에 금리를 인하할 확률이 94.4%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확률이 점차 더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특히 장중에는 98.1%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시장은 정말 9월에 거의 열이면 열 기준금리가 내릴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에도 당연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PPI가 발표되기 직전까지만 해도 이 비트코인의 가격은 57,000달러 초반대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표된 직후부터 58,000달러 중반까지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지금 그래프에서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PPI가 발표되고 나서 이 부분을 소화하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갔다라는 걸 그래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늘 말씀드리고 있다시피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이런 경제 지표들은 조금 즉각적인 움직임을 야기시킵니다. 내가 장기적인 시각으로 움직이는 투자 성향이 아니라면 특히나 이런 경제 지표들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면서 단기적인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최근 미국 경제 흐름 속에서 특히나 빼놓을 수 없는 경제 지표, 물가 지표들도 한번 만나봤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내용도 조금 더 빠르게 살펴볼까요? 리플에 대해서 살짝 짚어보려고 합니다. 일주일 새에 20% 넘는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리플이 갑자기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 가격 급등을 두고 분석가들은 주요 산업 인사들의 긍정적인 발언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대형 투자자들의 활동이 증가가 되면서 시장 지표가 개선됐다는 점이 그 이유다라고 합니다.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리플의 지수 그리고 기준 환율을 또 출시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리플 가격에 영향을 줬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부분이 출시가 된다면 확실히 조금은 객관적인 표준화된 측정 척도 같은 게 제공이 되면서 리플에 조금 투자자들의 관심을 더 끌어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이런 리플의 흐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눈여겨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 듭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세 가지 내용들 간략하게 만나봤습니다. 이슈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체크를 이렇게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목요일에 크립토 헤드라인 통해서 시장의 이슈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전문가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